코스피는 6,100선을 터치했습니다. 다만 리스크온 시장에서도 예전 같은 무차별적 상승이 아니고 실적과 펀더멘털 중심으로 주도주가 압축되는 흐름인데요. 6,100 코스피 시대에 과연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도 흐름이 될지 오늘 이창한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미국 증시에서는 S&P 500이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고요. 나스닥이 1.59% 상승이 나왔는데 이러면 11거래 연속 상승입니다. 다우는 다만 0.15% 하락 마감을 했고 네. 그 연준의 그 베이지북을 통해서 그 미국의 그 경기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 그 옵션 만기 해지 물량이 유입되면서 이제 그 지수를 강하게 올렸는데요. 그저께는 그 옵션 시장에서의 그 감마 스퀴즈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등 네. 나왔고 이게 이제 옵션 시장이 실제 지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흐름이 이틀 연속 나왔다는 겁니다. ASML의 그 2분기 매출 전망이 나왔는데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2분기 매출 전망이 다소 좀 보수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 어떤 그 반도체 섹터의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인 그 순수주 공시를 중단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마이크론이라든가 샌디스크라든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그 차익 매물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는 상승을 했지만은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흐름이 나타났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여전히 AI라든가 HBM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피크아웃으로 보기는 어렵고 대체로 증권가에서는 아직은 미들 사이클 정도로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샌디스크는 나스닥백에 들어가면서 신고가도 나왔고, 그러니까 다소 이제 선방이 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차익 매물이 나왔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니까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수세가 좀 자금이 좀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그 엔트로피의 그 기업 가치에 대한 투자 제한이 막 그 이루어지면서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다. 최근에 클로드 사용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클로드를 써보면은 그 코딩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작업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네. 있어서 아마 인기가 좀 있을 것 같고 제미나이랑 섞어 쓰게 되면 상당히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그 최근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불안 요소 자체가 사모은 신용 리스크였는데 여기 대해서 그 모건 스탠리가 이게 시스템 위기는 아닌 그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성장통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네. 조정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일축하면서 시장의 그 투자 심리를 상당히 개선한 것들이 반도체 쪽에서 차익 매물 나오고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리를 좀 해보면 경기 견조함 그리고 수급 요인이 맞물렸고요. 반도체 쪽의 차익 실현, 소프트웨어로의 강세로 좀 업종별 차별화 장세도 있었던 간밤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코스피가 전쟁 이후에 이제 첫 6,000피를 돌파를 했죠. 6,100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지금 흐름 리스크온 전환으로 봐도 될지 향후 방향성까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 지난주에 시장은 종전에 베팅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리스크온 시장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계속 이어진 거고요. 이제 그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리스크온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그동안 이제 다 같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좀 차별화 장세 가능성이 높아요. 네. 실적 장세로 바뀔 것이고 펀디멘털이 강력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은 이제 선별하는 해야 되는 시점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리스크온으로 바뀌었다는 자체는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물류 협상 소식이라든가 그리고 주요 외신들이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네. 그 시나리오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S&P 500도 신고가를 간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동안은 전쟁이라는 거는 비정상적인 변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상 시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변수라든가 뭐 관세 이슈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반도체 기업들 좀 하락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조정, 삼성 하이닉스 오늘 좀 약간 실수도 있는 그 정도의 그 노이즈는 있겠지만은 그 전쟁 와중에도 국내 기업들과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지 않았다면 실적 전망치가 오히려 더 올라가고 목표가는 더 상향되었다는 것이고요. 삼성전자 실적 너무 오르졌죠. 반면 그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도 수주원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도 11거래 연속 상승이 좀 나왔던 것처럼 네. 일단 실적으로 인해서 하방 지지가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오늘부터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시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쟁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장 투자자들은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올라갈 종목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사면 됐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네. 종목들을 이제 그 수급의 이동이라든가 그런 걸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일단 지정적 리스크가 해소된 이런 정상 시장에서는 어떤 숫자로 증명하는 오로지 기대감만이 아닌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들이 선택을 받기 때문에 본연의 본질 가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올라가니까 팔고 외국인들이 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개인들의 매수 자금, 대기 매수, 그러니까 이게 고객 예탁금은 116조 이렇게 많긴 하지만 대기 매수 자금은 올라갔기 때문에 덜 할 거란 말이죠. 오히려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가는 쪽으로 따라가는 게 좋다라고 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시장이 정상으로 복귀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는 리스크 온으로 확실히 좀 전환이 됐고 뭐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거라는 얘기신데 종목 선별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 외국인 수급 이야기도 살짝 해주셨는데 외국인 이틀 연속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이제 수급이 개선되는 분위기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4월부터 카운트를 해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만 현물만 코스피만 5조 3천억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선물에서만 4조 7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합산 10조를 매수한 거예요. 이번 달만. 네, 4월 네. 달만 이거고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그 선현물 동반 순매수가 된다는 얘기는 단순한 반등 배팅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그 폭발적인 펀더멘탈 개선에 좀 배팅하고 있는 거고, 실제 미국의 디램이라는 ETF가 런칭이 됐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ETF인데 디램 ETF 요. 예, 아멕스에 상장됐는데 네네. 거기에 그 자수가 지금 4월 초에 연칭돼서 2,000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국내 그 MSCI 그 아이시어 사우스코리아 ETF는 EWY는 자수가 급강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외국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한국 우리나라를 산다는 얘기는, 지수를 산다는 얘기는 반도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실히 드러났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 수급이 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압도적인 실적 모멘텀을 반도체에서 갖고 있고, 네. 디램이 향후 250%, 낸드가 187%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라 보니까 이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상당히 끌어들이는 요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를 4월 달에 외국인들이 2조 6,500억을 샀고, 2조 6천억 이상 샀고, 삼성전자를 1조 8,600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사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네네. 4월 23일에 하이닉스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니까 거기에 추가적인 배팅이 나왔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 국내 지금 6,100을 갔는데도 그 12개월 선행 PL이 8배가 안 돼요. 대략 한 7.3배 정도 되는데, 네. 근데 삼성이 하이닉스 빼게 되면은 또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뭘 사야 되는지가 명확한 거고, 그리고 그 이게 다만 이제 뭐 환율도 아직은 부담이 있어요. 좀 더 네네. 떨어져야지 외국인 매수가 더 강할 네네. 것이고, 매크로 악재도 있고, 뭐 그 반도체에 대한 피크화 우려도 여전히 있지만은, 하지만 지금의 그동안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를 보면은 매크로의 악재를 불구하고 실적으로 다 이겨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빠지고 버텼던 거고, 그 전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정상시적으로 회계했을 때는 실적이 압도적인 기업들이 주가 튄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이 반도체 종목들은 대장주로 갖고 계시면서 이제 여기가 좀 쉬어갈 타이밍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실적이 찍혀지는 다른 종목도 실적 턴어라운드라든가 뭐 그 반도체 AI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오늘 같으면 원전이 그 미국에서 간밤에 급등했으니까 네네. 원전이라든가 실적이 받쳐지는 기업들로 좀 그 종목을 좀 넓혀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반도체 실적 기대감 속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고, 환율은 아직 핵심 변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종목 대장주로 갖고 계시면서 뭐 실적 관련해서 종목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시네요. 참 SK 하이닉스 이야기도 바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아무래도 뭐 미국 기술주 훈풍의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한데, 핵심 배경 또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다음 주 23일이죠. 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뭐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모습 보입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그런 관점이 맞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샌디스크라든가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를 비교를 한단 말이죠. 네네. 두 기업이 특히 샌디스크가 신고가를 가다 보니까
그 하이닉스는 퓨어 반도체라는 거죠. AI 그 퓨어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파운드리라든가 가전, 모바일 여러 사업부가 다 걸쳐서 실적에 약간 변수가 있는 삼성전자보다 순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곧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11거래 연속 상승했으니까 가장 그 HBM의 독점권을 갖고 있는 AI 대장주로서의 그 SK 하이닉스가 신고가가 나온 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덜 외국인이 더 많이 샀다는 것도 거기에 증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오다 보니까 하이닉스 좋겠구나.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로 갈아타는 그런 스위칭 수급도 있습니다. 일본. 그리고 이제 그 구조적으로 그 지금 그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다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삼성과 하이닉스 둘 다 마찬가지로 장기 공급 계약이 추진되고 있고, 이 자체가 메모리의 또 고유적인 그 시클리컬 산업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주로서의 그 부각과 그리고 이익의 하방성도 갖추다 보니까 네.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이 될 것 같고, 또 그 ADL 상장 요인은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이거든요. 하이닉스가 지금 더 앞서 있잖아요, 일정이. 네, 그리고 네. 그냥 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이 길을 가겠지만은 일단 ADR 그 편입에 대한 글로벌 자금 유입의 기대감이 하이닉스가 좀 높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현재는 뭐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40조 이상까지도 눈높이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률도 70%를 육박할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목표 가격 상향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강한 흐름인데, 아마 4월 20일 전까지는 추가 랠리가 가능할 거다,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다만 워낙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세론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뭐 갭상승 또는 상승추가 나오다가 세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그 세론을 맞춰서 뭐 비중을 줄이거나 하시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저는 그거보다 이게 매도 시그널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일단 AI 생태계에 있어서 압도적인 그 공급, 병목 형상에 있어서 공급자 지위, 그리고 향후에 멀티플 상향에 대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견뎌나갈 생각입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견뎌나가고, 그리고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경우에는 다시 또 매수를 좀 더 해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차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견뎌나갈 건데, 하지만 이제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네. 단기 차익 실현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향후에 이제 그 나오는 이벤트들이라든가 실적 발표를 봤을 때는 쉽게 팔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 저 같으면 좀 견뎌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SK 하이닉스의 신고가, 뭐 AI 메모리 경쟁력, 실적 기대 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보이고, 뭐 단기 변동성 불가피하지만 상승 추세 자체는 유지되는 흐름 좀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SK 하이닉스 신고가 이야기가 나오면 또 삼성전자, 현대차는 어떤가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이쪽으로도 전고점 돌파 시도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예,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 다음에 갭 상승했다가 세론 나왔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걸 이번에 우상향하고 있고 21만 원 이상 안정한 것들이 네. 결과적으로 세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적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SK하이닉스가 신고가 가면 뭐 삼성전 당연히 신고가 가야 되는 게 수순이 아닐까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실적 랠리를 좀 보이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그 쇼테지가 특히 낸드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도 쇼테지 날 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는 그렇군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SK증권에서 그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327조까지 지금 전망해서 목표 주가 40만 원 제기했고, 전체적으로 여전히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목표가 상향과 실적 추정치 상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장기 공급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클리컬 그 사이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뭐 전고점 돌파하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면 항상 따라가는 게 그 다음에 현대차가 가요. 항상. 그렇죠. 시가총액 3위, 4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현대차의 특징은 전쟁 구간에서는 자동차주로 분류됩니다. 전쟁 피해주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종전이 되게 되면은 그 피지컬 AI 기업으로 다시 되는 거죠. 그쪽으로 베팅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네. 정확히 2월 28일 2월 말에는 신고가 68만 원대를 갔다가 전쟁 터지자마자 급락을 했거든요. 그게 그런데 전쟁 종전 얘기 나오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고, 이 피지컬 AI 중심으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이제 휴전 또는 종전이 되겠고요. 네. 단순 내연기관차 제조를 떠나서 어떤 그 글로벌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이제 테크 기업으로서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받게 될 거다 볼 수 있겠고, 웨이모나 손잡을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수만 대 상용화 5만 대 정도 앞두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제조 현장 투입이 됐고, 뭐 소프트웨어 이런 그 일정들이 나왔고요. 전일 나온 게 스팟 있잖아요. 스팟에 제미나이를
넣으니까 로봇 개를 산책하는 것들, 일상적인 이제 추론을 통해서 생활하는 것들이 좀 보여져서 네. 아마 그 피지컬 AI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그 좀 중심으로 좀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이거 현대차도 정거장 돌파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실 수 있는데 적어도 시간 문제다라고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다오리랑 삼성증권에서 이제 조정 기간 때문에 실적 추정 하향되고 하면서 목표가 하향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목표가 상향 구간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50만 원 밑에서 뭐 추가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압도적인 실적 전망치를 기반으로 전고점 돌파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라고 하셨고 현대차는 또 종전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피지컬 AI 기업이라는 부분이 더 주목을 받고 있네요. 뭐 실적과 성장 스토리 있다 보니까 두 종목 모두 전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반도체 이후를 대비한 알파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4월에 관심이 필요한 sek터,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그 시장이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반등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술 관련 종목들이 좀 쉬어갈 타이밍이 돼서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는 게 시장 조정 받았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면 됐는데 그게 약간 네. 쉬어가는 구간이 된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으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점을 노린 투자자들은 지금부터는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좀 추가 수익을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과 sek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종목 발굴이 좀 중요할 거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편한 거는 그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쟁 피해자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본 섹터가 자동차고 네. 반대가 됐으니까 반등도 강하게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주는 전쟁일 때는 자동차주인데 정전이 되게 되면 피지컬 AI 주로 다시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정상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전일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바닥 시그널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4월달에 AACR도 있는 것처럼 제약바이오들 자기가 잘 아는 종목들 저가 매수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저 PBR 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PBR 종목 중에서 대표적으로 전쟁 피해주면서 저 PBR 종목이 철강주라고 될 수 있겠고 그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이 고개 들고 올라오는 이유도 네.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리튬 쇼테지 얘기도 있는 상황에서는 포스코홀딩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제철도 오일선을 안 깨고서 이제 강하게 우상향하고 있어서 보통 현대차 그룹이 갈 때 현대제철 급등 나오기 때문에 그 알파 전략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난도는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실적과 펀더멘털이 확인된 종목 위주로 좀 진짜 주도주를 가려내는 안목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이창원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